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85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임대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본 조례안은 1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 개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택임대차 관리부서인 주택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 사기 피해는 도지사 확인사항으로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정부 지원책 이외에 익산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운영,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 피해 지원 센터 또한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특별법 종료 이후에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그 좋은 우리 익산도 이제 전세 피해가 대학 쪽으로 원룸 쪽으로 하고 지난번에 큰 피해가 입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또 판단해 주셔서 좋은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과에서 이 의견서를 내시죠. 전라북도 그 주택 임차 전세 피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 중이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및 도지사의 확인상으로서 지자체 장의 그 역할이 미비할 것이다. 이런 등등 의견을 내시는데 우리 도 조례가 있지만 우리 익산시의 지원 조례를 더 만들어서 강화를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의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재작년인가 그 의원님도 아마 그 입법정책연구회 활동을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이 부분을 이제 법령과 불부합한 부분을 이제 같이 연구를 했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얘기가 우리 익산시 조례가 명칭이 너무 이렇게 길다. 좀 그래서 조례명을 좀 간소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 조례명을 간소하기 위해서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뭐 특별한 이 문제는 없겠죠. 예? 어차피 그 내용이 다 이 안에 담은 있기 때문에 뭐 조례 그래도 명만 특별한 간소하는 문제는 걸로. 그거나 그런데 이제 아까 예. 아직 좀 축소하면 예. 그 한 서너 글자를 빼면 축소가 되는데 네. 이제 의원님들은 잘 상해 오셔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도 청년을 대해서는 국가도 지금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다 세워가지고 지금 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뭐 전라북도에서 오니까 익산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상위법에 다 있는 조례를 뭐대로 우리가 만듭니까?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과에서도 이런 필요 없는 그 저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른 의원님. 예, 소길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길령 의원입니다. 저도 본 의원도 그 조례 그 명칭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 보면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라는 것은 대차 임대와 임대차는 임차와 대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임차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좀 뒤에도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얘기가 또 나오길래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임차와 임대가 앞에서 다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좋은 말씀 고마운데요.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하면 너무나 이게 좀 상세한 면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을 전국적으로 다 제가 조례를 많이 봤어요. 다른 데도 보고 국가 저기도 지금 봤는데 주택 임차인을 꼭 첨부를 시켰어요. 그것은 뭐냐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삽입을 했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나 임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례안이니까 그래서 난 좀 내용이 언어가 거기 뒤에가 중복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중복을 해서 더 강조를 넣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큰 형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주택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의 조례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라면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빠졌다는 생각인데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이거 꼭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아무튼 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공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그리고 이 뭐 특별히 그 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의를 한 의원님의 뜻을 더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건드리면 좀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경진 의원님 이거 제목 건드려야 됩니까? 아까 어디를 뺀다고 그랬죠? 를 위안을 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냥 주택 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 이렇게 그죠? 를 위안을 뺀다.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2항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865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빈집의 정비 방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익산시 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빈집 정의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접합성을 높였고 안 제7조에 빈집 정비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근본 개정은 상기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빈집 정비의 방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줄의 제2조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제81조 2가 지난 2019년 4월 30일에 삭제됨에 따라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정비의 방법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과로부터 12월 1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동현 의원님 네. 주택과 의견이 네네. 8조 1항에 예.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네. 안을 받아 보셨죠? 네네, 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큰 문제 없죠?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정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충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89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요즘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2023년 9월 12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1항 제2호 중 9m 이하 부분을 10m 이하로 같은 항 제3호 중 9m를 10m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이거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과장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청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특히 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4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으로 두 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악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금의 결정 대상 도시계획 공원은 송악동 일원 공동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휴식 및 여가공간 수요 확대로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원을 위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공원 조성 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야유활동 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범위는 익산시 송악동 392번지 1원이며 56,893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268억 4천만 원으로 전액 11호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주요 도입시설 계획으로는 총 56,893제곱미터 중 도로 및 광장의 18.79%, 조경시설의 3.12%, 휴양시설의 2%, 유의시설의 2.63%, 운동시설의 1.19%, 편익시설의 12.03%, 녹지의 60.03%를 계획하였고 조경시설은 휴게쉼터, 수경쉼터, 휴양시설은 다목적 광장, 유의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체력 단련장 2개소,
편익시설은 주차장 및 화장실 2개소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으로는 2023년 3월 과업 착수 이후 2023년 8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 변경 신청, 2024년 1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악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 제시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바이 성당 성지 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근본 결정 변경 대상 용도 및 도시계획 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8호에 지정된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6번지 1원에 나바이 성당 성지 문화체험관 건립 및 주변 역사 문화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성지문화체험관을 신축함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가치를 제고하고 이용객 편의 향상을 도모하여 관광객의 정사함양 및 여가 휴식 공간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범위는 망성면 화산이 1142-6번지이며 면적은 4396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0억에 도비 10억, 시비는 24억이 되겠으며 민간이 35억이 투입하여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도입 시설 계획으로는 총 4396제곱미터 중 교양시설 16.1%, 도로 및 광장이 15.3%, 편익시설 기타가 12.3%, 녹지가 56.3%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양시설은 나바이 성당, 평화의 모 동상, 성지문화체험관 등으로 금이 신축하는 성지문화체험관 이외 시설들은 모두 기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2022년 12월 과업 착수 이후 2023년 8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형상 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23년도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3년 12월에 익산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문 및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2023년 2월에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송악동 392번지 1원에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6번지 1원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역사공원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호입니다. 지금 도시관리에 대한 의견 제시건이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우리 송학동 일원에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두 차례나 의견 청취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 큰 제안이나 제시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뭐 특별한 제사항은 없고요. 특히 송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동안에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예예. 특히 이제 송학동 같은 데는 네네. 좀 국장님 말씀대로 네네. 예, 공원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데 예예예. 이제 1차하고 2차 지금 우리가 8월 달하고 10월 달인가 주민들하고 뭐 청취를 했을 때 특별한 내용은 거기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네. 무조건 설치해달라.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요령을 좀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계속 또 협의는 또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예예. 특히 송학동은 너무 그런 게 좀 네예. 무조건 상태니까 좀 많이 네. 해주시고 그다음 나바이 성당은 그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는 뭐 큰 이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문화예술과장 배석희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한 4번 정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나바이 성당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예, 다 가만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성당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다 했고요. 의견 청취까지 해서 특별한 내용 없었고 현재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후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바이 성지 이쪽은 어차피 그 부지가 이제 그쪽 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송학동 이 부지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좀 궁금한 부분이 그 토지 보상비는 게 매입비가 한 205억 정도 소요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보상비를 보면 개별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네. 현재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어차피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토지 우리가 매입한다는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고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 개별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토지 매입에 큰 문제가 없는가요 아직은? 지금 뭐 공원관리과 한번 얘기해드려. 네, 공원 조성계장 정호입니다. 지금 입안할 당시에 그 토지주들이 뭐 그 감정가액을 좀 그 실질적인 가격으로 좀 잘 해서 해주라 뭐 그런 의견은 있었고요. 뭐 공원 조성하는 데는 크게 반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실제로 계획이 확정이 돼버리면 토지가 그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을지라도 그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실거래 가격은 그렇게 안 나가지만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네. 부동산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네. 영향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토지 매입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뭐 이게 아직도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네. 매입하실 때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성 계획안을 보니까 시설 면적이 이제 시설률의 39.97%예요. 네, 근데 예, 우리가 공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 민원이 뭐 해줘라 또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네, 예. 그러면은 그 뭐 면적 대비 괜찮나요? 이 정도 하면은? 지금 아마 이건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아마 그 협의하는 사항인데 그 협의 아마 사항인데 또 예 이제 공원을 변경도 하고서 변경을 예 변경도 하게 되고 가능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은 네, 또 예. 그 면적 대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 부분도 아무튼 그 한번 우리가 계획하면서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원으로 있다 네,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부분 좀 여유 있게 네, 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 지금 송학동에
공원 조성 계획을 뭐 주민들이 과거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이걸 조성하면서 계획 단계니까요, 국장님. 예. 그 이 평동로 바로 옆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 이제 평동로로 보면 남쪽에는 이제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예, 뭐 예. 제일 아파트 오투그란테, 네, 클래시엄 맞습니다. 이렇게 예, 있어요. 예, 평화동이 있어요. 예. 그쪽 주민들도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평동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서 이분들이 네. 그다음에 이게 내나 또 그 구철도를 맞습니다. 따라서 예.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산선 바로 옆에 있는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원과에서도 지금 그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철도 부지에 그런 부분하고도 이게 잘 연결이 되도록 우리 예. 도시개발과에서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이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39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인 주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와 지역의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권장의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월 2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계획관리 지역에서 종전에 애용되었던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75조 2 등에 따라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이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으로는 익산시 비도시지역 중 약 99.4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 입지 허용이 필요한 지역, 도시기본계획에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한 지역,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석 및 돌출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과 개발 압력,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거관리형, 복합관리형, 유도형, 일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구역은 지역 내 각각의 유형에 따라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을 이행해야 할 경우 건폐율은 10%, 용적률은 25% 범위 안에서 그 상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로는 2023년 3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4월에 착수보고와 6월부터 9월까지 기초자료 구축 및 데이터 분석을 하였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선행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본 지방의 의견 청취와 12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4년 1월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2 및 제75조 3에 시장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타당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이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비시가화 지역을 갖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게 지금 되고 지난번에 이제 그 비시가화 지역 설명에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난개발을 갖다가 조금 예방하는 과정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뭐 건폐나 용적률을 갖다 완화해서 거기에 좀 적용하겠다는 건데 난개발 개발로 방향성을 잡다 보면은 그쪽에 병행해서 가려면은 좀 어느 정도로 그 용도 변경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도시개발과장 유한양입니다. 네. 그 용도 변경권은요 건축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성장 관리 계획을 지금 하는 목적은 그 비시가화 지역이 그 비시가화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개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족이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또 공장 오고 주택 오고 혼재되는 그런 생활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분리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그 용도 변경권은 주택법에서 따라서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적용해서 그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지역은 또 용도 변경해서 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 외로이 난개발은 물론 안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해놓은 이 사람들이 무허가나 불법으로 이렇게 개발해놓은 데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이 법에 적용시키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확대된 부분들이 축소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라고 생각해요. 난개발을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어진 건 저희가 그 건축법에 따라서요. 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건 새로이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기반 시설을 넓히다 보면 내 땅이 들어갑니다. 그 분야에서 그렇지만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기존의 소로나 좁은 한 3m 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지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동네가 차량으로 왕래를 하는데 불편 사항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도로도 확보하고
그 대신에 그 땅 들어가는 만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손해 보지 않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관리지역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상에는 도로가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관리지역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국회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마다 계획관리지역이 도시 윗지역 특히 이제 금마나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이 들어가려면은 첫째는 도로가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장관리지역이 포함이 안 되면은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춘 데만 그 공장이랄지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영입해라. 이런 이제 이 법 자체가 지금 바뀐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랴부랴 주민들한테 피해 갈까봐 우선 이쪽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주민들이 땅 가진 분들이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진즉 지금 용역에 착수한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제1항 제19에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부칙의 제2조 항의 법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에 해가지고 별표 제20 제1호 라목인데 전라북도 익산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계획관리지역 제2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 예에 따른 사항으로서요. 이건 지금 21년부터 공포고 3년이 지난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21년도 1월 26일이요. 그게 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익산시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1월 27일. 예.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여기 절차를 거치면 거기만 하면 우리가 공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만 하면 이제 이미 통과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권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권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의원번호 641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1조 2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출자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익산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만경강의 자연 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인구 유출 방지 및 주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세 특례법상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4조 28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 최소 자본 50억 중 우리시 출자 비율 51%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법인 설립 및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본구상 용역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23년 2월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를 위한 지침서를 작성 용역에 착수하여 지침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 예약 체결 및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의견을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자본금 출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출자 시행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 공모를 통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국무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이게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선거에 또 그 공약으로 아마 제시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만경강 수변을 이용해서 치는 그 환경 자원을 활용해서 수변 도시를 조성해서 거기서 은퇴자를 할지 이제 뭐 타 지자체도 보면 그래요. 이제 고창 같은데 보면 그 석정호천 인근에다가 그 골프장 인근에다가 그 실버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네. 인구 유입 효과를 크게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고창에서 이런 그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들어서 효과를 많이 봤고 우리 시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당초에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고 진행을 했었는데 내가 좋은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수변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이제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구 유입이 제대로 될까 분양이 다 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네. 우리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할 때 지금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 했다가 네.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시 재정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규모는 한 50억 정도 출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25억 5천 51%를 지분을 갖고 네. 나머지 9% 네. 24억 5천을 민간을 이제 네. 끌어들여서 한다는 부분인데 네. 이 뭐 계획원 예산 절감 그리고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한다는 건 좋은 부분인데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게 금년도 같은 내년도 예산에 이제 같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출자를 하겠다. 네. 그리고 예산도 벌써 이제 들어온 상태인데 네.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 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얻고 난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대부분 보면 저 기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시패스 들어와요. 그리고 의회에 던져놓고 너도 승인해 줄래 안 해줄래? 그리고 모든 책임을 의회에서 전가하는 그런 업무 행태가 돼서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지방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산 그럼 삭감해주고 이거 동의만 해달라. 그리고 분명히 다음 주에 막바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왜 처음부터 시에서 이렇게 추진다고 계획을 잡고 용역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 절차를 보면요. 기본 구상 용역이 2021년도 2월부터 22년 9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가 전체에 다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했는가요? 직접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죠. 네, 2021년도 이게 2021년도 처음에 네. 용역을 할 당시에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금리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고금리가 될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예측을 못했죠. 이때 그때는 기본 구상 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부분 설명 한번 드려요. 예, 공영개발과장 송성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요. 최종적으로 재무성 검토에서는 1.2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검토는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이후에 수익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0.1로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이 경제성 분석은 뭐냐면은 2009년도 저희가 중국 목표년도까지 주거시설에 대한 어떤 분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시에서 지경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관 합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용역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관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시하고 어떤 민간 사업자하고 역할 부담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리스크 부분하고 재정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좀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도 좀 서로 정보 공유를 사전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좀 느없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출자를 하겠다. 동의를 해달라.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산도 승인을 해달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급작이 나온 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용역 자체를 지금 2021년부터 지금 해왔잖아요. 국장님 그래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용역을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었고 네.
이 예산도 사실 중기 재정 투자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이게 민가를 끌어들이고 우리 시에서 지분을 갖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만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건립되고 있어요. 네. 근데 분양률을 좀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내년하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짓는 게 15개소가 있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전부 다 입주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수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년 뒤에나 5년 뒤에나 지금 입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보니까 인구 빠져나가는 걸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간 익산에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브랜드 아파트를 찾아서 시민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지금 왕궁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리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입주자가 530명 되고 있는데 그중에 40%가 지금 전주하고 완주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주변에 보니까 군산 쪽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군산 같은 데는 바로 서부 진입로 익산역 뒤쪽으로 가면 바로 지금 뭐 이편아이랄지 뭐 프로지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정된다면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민간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황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상황 자체가.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럼 100% 민자 유치를 내버리지 왜 시에서 근데 초기 분양률이나 이런 출자랍니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이번에 의회에다 지금 상정한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오기광고물 등의 관리와 오기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의원번호 2683호 익산시 오기광고물 등의 관리 오기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지정 현수막 개시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오기광고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 징수, 현수막 게시대 상단 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 징수, 오기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오기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5항을 신설, 공단이 수탁한 경우 공단이 현수막 및 상단 광고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부과 기준 별표 7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당 광고 사용료 부과 시 5개 광고 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5개 광규몰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지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현수막 지정 개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위탁 사무 내용 규정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2조 및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조례 제18조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운영사업을 도시관리공단 수행사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18조 제4항에서 위탁사무의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으나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운영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가 이미 개별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탁사무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15조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의 위탁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광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공단이 5개의 광고 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잘 들으셨는데요. 좀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우리가 제 26조 사용료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시설들은 사용료에 대한 우리 검토보고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보고 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사용료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듯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뒤에 검토 보고 뒤에 이 조례는 수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세요.
다른 의견, 예,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 같고 다른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던 것을 다 유료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 다른 위에서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치 무슨 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양 이 조례를 근거 없는 조례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것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네. 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2조에 이제 그쪽 공단에 대한 사업 부분에 이제 뭐 공영주차장이랄지 뭐 현수막이랄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을 우선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지금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은 뭐 문제 없겠냐 이거예요. 국장님 판단했을 때 아까 그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거하고 대치가 안 되냐? 이게 그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제정해서 이제 이게 지금은 관리공단에서는 이제 관리만 하지 이건 이제 징수를 넣는 것은 우리 시장한테 이제 세유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급지를 만드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전문위원이 제안을 한 거 동의하시냐고? 뭐 그건 그죠 어떤 건지 그 뭐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은 뭐 조례가 없더라도 이 내용만 우리 내용만 어디 부분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큰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게 있어요. 네. 그거 별 문제 없죠?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그 부위원장님 주세요.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5기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기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5기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기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5기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기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정과 소관 의안번호 2684호 익산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운행 연한에 관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기본 차량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법 자동차 차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우리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된 기본 차량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택시산업발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익산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량 등 및 별표 2에 의거 일반 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 연장의 범위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 권리 또한 고려해야 될 요소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관계 법령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업 사업법의 84조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관계 법령을 돼 있는데 그 1항을 보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연한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한 및 운행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이 정하는 안정성 요건,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차량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죠. 차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다만 시도지사. 그럼 여기서 시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는 자 각 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업법 시행령에 보면 근거를 이렇게 뒀어요. 40조에 그 84조 1항에 따라서 이 자동차 이 운행 연한을 그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 2를 보면 이게 이제 그 택시 일반 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여기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 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 구역 내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 평균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차량 여기는 이제 1년 차량을 더해서 이제 경우에는 그 차량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 차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조례로 차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조율해 보니까 그 우리 전주랄지 이제 몇 군데가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의문사항이 드는 것이 여기 그 자동차 여객장투와 운수법 84조에 시도지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이 권한을 좀 위임해 줘야 하는데 위임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시행령이랄지 지침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지사가 위임해 준 것이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이 시행령 별표 이 자료로 이 별표 2에 의해서 여기 나온 문구 가지고 이걸 위임을 도지사가 위임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 그 운수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2의 1호 촬영 부분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촬영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호 가호에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시면 따항이 있습니다. 따호가 있습니다. 예. 따호가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그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차량 연장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이 부분이 지금 그 앞에 그 법에서 84조에서 말했던 시도지사가 2년 연장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조항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고시해가지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 법령에 의원님 그 보니까요. 예. 그 여객자동차 운수법 84조 3항에 지금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예. 4항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밀어놨어요. 네. 그게 대통령령 자체가 뒤쪽에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걸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에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러면 위임 권한 위임을 지금 요걸로 봐서 했다고 그렇죠. 보는가요? 그렇죠.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니 이 자체가 법제처나 이쪽 그 국토부에 혹시 질의 안 해보셨는가요? 이게 원래 이제 조례를 이번에 지금 조례가 이게 지금 MMO에서 그래요. MMO에서 네, 물론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치지만 네. 권한위임 자체가 안 된 것인데 저도 이거 가지고 지금 며칠을 지금 봤거든요. 네. 여기 자동차 운수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도에 혹시 그 조례상에 그 위임조례가 있는가 또 확인을 해봤고 그런데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 도의 위임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위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시군 조례로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니 맞습니다. 이게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것은 4항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3항과 4항은 물론 차이는 좀 있는데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도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좀 위임되지 명확히 않은 할 것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먼저 확인하시고 알겠습니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유재구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잠깐 할게요. 근데 84조 자동차의 차량 제한 등으로 돼 있어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4조 자동차의 차량 제한 등이 있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쪽에서 차량한다 및 운행 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금 1년을 2년으로 지금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연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운행 거리는 삽입 안 해도 되나요? 예. 네, 그 말씀.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연장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차량이 일단은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어차피 연수를 이제 사용 연수를 더 늘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그 운행 거리도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그 만약에 그것은 그래서 2년간 연장 시켜주더라도 예. 어떤 차는 10,000km 뛰고 어떤 차는 100,000km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성을 이게 지금 확보하기 보면은요. 위해서는 바로 밑에 보면은 다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운행 거리를 의원님 말씀대로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예.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면 괜찮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검사가 규정이. 검사해서 통과했을 때는 이 문제가 네, 없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운행 그래서 거리도 거기에 의해서 기준치가 있나 이거죠. 기준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만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자, 이게 우리 전문위원 수정안이 있나요? 없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87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마 인구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조례에 의해 진행하는 승마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에게 승마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말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승마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휴일의 경우 1일 1위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제2항을 신설, 조례 별표 2에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하여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2를 새롭게 하여 공휴일은 1일 1위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하여 승마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휴일의 경우 모든 이용자에 대해 1일 1회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마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의 목적에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를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든 이용자에 대해서 공휴일은 1일 1회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유아숲 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농정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농정국 산림과소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6385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간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위탁 동의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들의 습체험을 통한 자연교육 및 정서 함양 증진에 기여하는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근마와 웅포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쪽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연령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5쪽 중반입니다. 익산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유아숲 체험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숲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연역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에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수기를 거친 안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른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유아숲 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예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14일부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2차 정례위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업무협약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업무협약 보고는 부시장 직속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바이오 농정국 건설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의 수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수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용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은 총 59건으로 2021년 30건, 22년 22건, 23년 7건입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48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4건이며 중단된 협약은 7건입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적인 고금리, 건축 자재비 폭등으로 투자를 중도 포기하는 기업이 7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의 수관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예건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농정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이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바이오 농정국 소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은 총 22건으로 연도별 2021년도 8건, 2022년도 5건, 2023년도 9건입니다. 이후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4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18건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기관들과의 상호 협력관계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 농정국 소관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 농정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소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업무협약은 내용은 총 29건으로 도시개발과 11건, 도시전략사업과 1건, 건설과 1건, 주택과 2건, 도로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협약이 완료된 사항은 교통행정과 5건이며 도시개발과 등 24건에 대해서는 협약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서는 관련 협약기관, 단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명과 협약 대상, 협약 내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